김정호와 이화순 부부는 평생을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왔다. 작은 구멍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남들이 놀러 갈 때도 쉬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이 있었다. 매일 아침 이화수는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주고 김정호는 가게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다. 우린 괜찮아. 애들 잘 되면 그걸로 행복이야. 이화순의 말은 두 사람의 인생 신조였다. 그들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3명의 자식들의 교육비부터 큰아들의 결혼자금, 작은 아들의 유학비, 그리고 딸의 전세자금까지. 그들이 모은 돈은 모두 자식들에게 흘러갔다. 자식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바람이었다. 어느 날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화수는 결혼식 준비로 바쁜 날들을 보냈고 김정호는 가게를 지키며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했다. 결혼식 날 두 사람은 자식의 행복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작은 아들은 유학을 떠났고 딸은 직장 생활에 바빠졌다. 자식들은 전화도 피하는 듯하며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김정호와 이화수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했지만 자식들이 곁에 없다는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어느 날 이화수는 김정호에게 말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김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는 그들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들은 작은 여행을 계획했다. 평생 꿈꿔왔던 바다를 보러 가기로 했다. 여행 준비를 하며 두 사람은 설렘을 느꼈고 드디어 자신들의 삶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김정호와 이화수는 노인이 되었다. 그들의 작은 구멍가게는 문을 닫았고 이제는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내고 있었다. 큰아들은 승진에만 바쁘고 작은 아들은 해외에서 연락조차 드물었다. 딸은 시댁살이에 치여 부모에게 찾아올 겨를이 없었다. 그래도 애들이 바쁘니 이해해야지. 이화수는 스스로 위안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다. 그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는 그들이 자신들을 잊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정호와 화수는 큰아들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아들의 승진 소식을 듣고 축하의 말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문 앞에서 망설였다. 찾아가면 귀찮아할까 바라며 발걸음을 돌린 그날 두 노인의 눈빛은 깊이 젖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슬픔을 느꼈다. 우리도 이제는 자식들 없이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만 가끔은 아이들이 그리워 라고 답했다. 그들은 자식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호와 화수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결심했다. 매일 아침 정호는 이화순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였고, 이화순은 정호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그들은 함께 산책을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행복을 찾아갔다. 어느 날, 김정호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간 그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이화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병실을 지켰다. 의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을 내렸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화수는 남편의 손을 잡고 그가 다시 일어날 날을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자식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 바빴다. 큰아들은 이번엔 동생이 해라라고 말했고, 작은 아들은 난 사정이 안 된다며 외면했다. 이화수는 홀로 남편의 병실을 지키며 떨리는 손으로 청구서를 들여다봤다. 숫자들은 그녀의 가슴을 조여왔다. 우리가 애들 위해 다 바쳤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정호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화수는 남편 앞에서 눈물을 감추려 애썼지만 병실 불빛 아래 홀로 오열하는 밤이 이어졌다. 그녀는 그동안의 희생과 사랑이 이렇게 무너져버린 현실에 가슴이 아팠다. 병원에서의 일상은 고통과 외로움으로 가득했다. 이화수는 정호의 곁에서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매일같이 간병을 했다. 그러나 정호는 점점 더 약해져 갔고, 이화순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만 갔다.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어느 날 정호가 눈을 뜨고 이화순을 바라보았다. 화순아, 내가 이렇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화순은 눈물을 흘리며 아니야.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니까.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 듯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고, 병원비는 계속해서 쌓여갔고, 이화수는 점점 더 힘들어졌다. 그녀는 남편의 곁을 지키며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자식들의 무관심은 이화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정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식들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고 전화를 걸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아들, 딸, 아버지야.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다. 아버지, 저희도 애들 키우고 살기 빠듯해요. 이제 좀 알아서 하셔야죠. 그 말은 정호의 가슴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화수는 정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고통을 느끼며 분노보다 깊은 허물을 느꼈다. 여보, 우리만 믿은 게 잘못이었나 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 그들의 사랑은 무관심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애들 위해 다 바쳤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호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잘못한 걸까? 그들의 희생이 자식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현실이 그를 더욱 아프게 했다. 부모의 사랑은 끝내 상처가 되어 돌아왔다. 이화수는 정호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는 서로를 위해 살아야 해.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니까. 라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과 상처가 남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호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정호와 화수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남은 생은 두 사람을 위해 쓰기로 했다.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하며 화수는 말했다. 이제라도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해요. 정호는 흐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물 속엔 슬픔만이 아닌 늦게나마 깨달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사한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화수는 작은 주방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며 정호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고 있었다. 이제는 우리 둘의 시간을 즐겨야 해요. 화순이 말했다.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다. 매일 아침 정호는 화순을 위해 차를 끓였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순은 정호에게 말했다. 우리 여행을 가볼까요? 바다를 보러.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좋아, 그동안 우리가 꿈꿔왔던 것처럼 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여행 준비를 하며 두 사람은 작은 설렘을 느꼈고 그들은 자식들이 없는 빈자리를 서로의 사랑으로 채우기로 했다. 바다를 바라보며 정호는 화순에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 화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렇게 노부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남은 여생을 함께하기로 했다. 자식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섰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서로를 향한 사랑의 결심으로 변해 있었다. 정호와 화수는 함께하는 매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기로 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